속에 들어와서 바로 답변 드리고 시작할게요. 단원평가 학습지를 따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지금 바로 다음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라서 바로 알려드리고요. 3학년 때 학교에서 만든 아이디를 이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우리 3학년에 다 수업 끝나고 그 아이디 그대로 4학년에 보내고 싶다. 그런 친구들도 생기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플레이한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 학생 관리에서 모든 학생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요거. 이게 좀 아직은 업데이트가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되면 좀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학생 내보내기 누르면 이 아이디를 다음 4학년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 반에 가입시킬 수가 있어요. 중복으로 가입은 안 되죠. 그게 조금 유니티 프로그램의 문제점인데 이거 내보내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면 선생님들 똑똑 수학한테 끝나시면 내보내게 해주세요라고 안내를 저희는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말씀드릴게요. 계정이 이제 탈퇴가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학급에서만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무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디 학급에 소속이 안 돼 있는 그 상황일 때 다음 선생님이 초대 링크를 생성해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이 함께 학습지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이제 교과 활동 마지막 부분이었죠. 교과 활동 마을 꾸미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만약에 1학년, 4학년 큰 수를 가르친다. 여기에서 함께 학습지 아까 보여드렸던 보조 교재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르면 돼요. 바로 여기 뭐 한번 눌러 보실래요? 누르면 그 차시에 함께 학습지가 뜹니다. 이 함께 학습지가 PDF로 다 홈페이지에도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해서 쓰셔도 되고 이 상태로 그냥 확인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함께 학습지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개념 영상을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스스로 공부하거나 또는 태블릿이 없을 때는 그냥 이 교과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5문제씩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셔도 됩니다. 똑똑 수학탐험대 활용보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똑똑 수학탐험대에 아이들이 풀었던 흔적 이런 건 없잖아요. 태블릿 선택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번 차시는 똑똑 수학탐험대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함께 학습지로 실제로 풀어가면서 손으로 써보면서 익히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학습지랑 요거랑 병행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 활동 넘어갈게요. 교과 활동은 활동.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니까. 두 번째는 구출 탐험 뭘 가볼까요? 탐험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탐험 활동은 처음에는 이 구출 탐험밖에 없었어요. 1, 2학년들은. 탐험 활동은 단원별로 문제가 되어 있고요. 1, 2학년은 구출 탐험, 3, 4학년은 해양 탐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만약에 2학년으로 가입했다. 우리 아이들 2학년이다. 그러면 요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실 때 4학년으로 가입하셔서 한번 다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한번 해양 탐험에 들어가 볼까요? 봉인된 수수께끼를 풀고 자, 여러분 이런 위기에 화면이 뜰 처한 건데요. 동물들을 구하러 세계로 단원의 순서입니다. 떠나볼까요? 1단원의 순서, 2단원의 순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서 선생님 화면에서는 이렇게 1, 2학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눌러놓으면 여러분들은 1학기만 지금 플레이할 수 있고요. 제가 2학기로 선택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탐험활동은 2학기 거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 탐험활동은 들어가 볼게요. 한 개만. 봉인된 수수께끼를 풀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요거 구하러 말고 봉인된 할게요. 수수께끼를 풀고 봉인된 수수께끼를 자, 풀고 보면 위기에 뭔가 하나 처한 뜨죠? 얘는 동물들을 뭘까요? 구하러 세계로 떠나볼까요? 네? 선생님 안 보이십니까 혹시? 호랑이. 뭘로 보이죠? 고양이? 네, 호랑입니다. 이 단원에 탐험 활동을 플레이하고 나면 다 모두 완료했다면 호랑이를 구출할 수 있어요. 개념 영상, 도입 영상에 보면 이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똑똑 수학탐험대 대원들이 출동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활동을 끝나면 보상을 얻죠. 뭐를? 호랑이를. 그래서 아이들이 이 탐험 활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날 6개 다 끝내놓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먼저
얘들아 오늘은 1단원까지만 해라. 우리 1단원 끝났으니까 1단원 탐험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는 혹시 선생님 생각에 허용이 된다면 그냥 풀어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 위에 마을 버튼이 있거든요. 해양 탐험이든 또는 구출 탐험이든 오른쪽 위에 마을 버튼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구한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했으면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만약에 이 호랑이를 했다면 여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재화, 인공지능 추정 활동, 교과 활동, 탐험 활동을 완료할 때마다 세 가지의 돈을 얻게 되는데요. 이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재화가 쌓이고 그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 오늘 최고 중요한 점. 한 번 업그레이드 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 1학년 친구들이 호랑이 구해서 너무 선생님 내가 열심히 수학했더니 호랑이 큰 수를 알았더니 호랑이 구했어. 와. 그리고 내가 모르고 탁 눌렀는데 내가 구한 예쁜 호랑이 없어지고 무럭무럭한 호랑이 나오고 울어요. 선생님 우리 호랑이 돌려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다음 열심히 재활을 쌓고 업그레이드 했더니 너무 우락부락해져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 얘들아 이대로 둬도 된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멋있으면 해도 돼. 요게 좋아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은 보통 여기 가려고 하고 여학생들은 여기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남학생들은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계속 있고 여학생들은 돈을 많이 했는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꼭 기억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거꾸로 돌아가게도 좀 해달라. 그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얘기한 게 탐험 활동을 하면 이렇게 카드를 얻잖아요. 혹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스페셜 카드로 선생님이 학생이 이제 태도가 좋을 수 있잖아요. 수업하다가 너 정말 태도 좋네. 선생님이 줄 수 있는 동물 카드. 이런 보상도 추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업하기에 적절하겠죠. 여기 지금 다 비어 있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호랑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동물의 숲 아시죠? 닌텐도 동물의 숲을 따라 했는데 호랑이가 걸어 다니지는 않아요. 호랑이 구하면 상처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셨다가 아이들이 선생님 호랑이 어디 갔어요? 집 안에서 잘 쉬고 있단다. 너의 마음으로 꼭 설명. 왜냐하면 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집만 생기니까. 오히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구하면 여기 이렇게 뜹니다. 얼굴이. 클릭을 하면 얘가 집을 지어요. 근데 이 상태로 놔두는 친구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 귀엽잖아요. 짓는 순간 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많은 종물들을 하게 되고요. 1학년은 11마리, 2학년, 3학년, 4학년은 12마리씩 구해서 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를 소모합니다. 이 재화는 인공지능 추천 활동에서는 3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AI가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탐험활동, 교과활동은 보통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숲속마을 꾸밀 수 있죠. 예쁘죠? 나름 예쁜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분 이제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띠부실. 친구가 얘를 얻었어. 그러면 반달 가슴곰 띠부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현물 그런 현물하기 이상하네요. 현물 경제. 학생들이 배지를 저희 학반은 배지를 줬는데 배지 다 가방에 다 하고 다녀요. 너무 좋아하면서. 3, 4학년, 1, 2학년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인공지능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플레이 해봐야 되니까. 1학년이 쉽겠죠. 봉인된 1학년 수수께끼를 풀고 구출탐험 1단원의 봉인된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고 문제만 위기에 한번 처한 풀어보시면 동물들을 되겠습니다. 구하러 세계로 이렇게 떠나볼까요? 활동 시작으로 탐험 활동 한번, 구출 활동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개의 별만 좀 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들으세요.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탐험 활동은 교과 활동의 내용과 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교과 활동은 시간 제한이 없고 탐험 활동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고요. 저는 보통 탐험 활동을 수학 합숙 속도가 빠른 학생들,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모두 소비하고도 시간이 남은 친구들에게는 탐험 활동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침 활동 이럴 때 혹시 탐험 활동을 못한 친구들에게 시간을 좀 부여하고는 합니다. 단기간에 몰아서 막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 수업 스타일에 맞춰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현황판, 지도 이런 거 하나 조그맣게 붙여서 어디까지 갔는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또 좀 더 동기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부 씨가 배지를 주면 아이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수학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탐험 활동 문제는 교과 활동과 같은 겁니다. 다만 차이는 교과 활동은 문제를 풀 때 시간 제한이 없고요. 이 탐험 활동은 시간 제한이 우리 김건호 선생님이 제 수업을 안 듣고 있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봉인된 집중. 네. 수수께 다양한 활동이 자, 그럼 준비되어 제가 한 10초만 더 있어요. 드리고 거기서 완료하겠습니다. 탐험 활동 뭔지 아시겠죠? 교과 활동이 단원들을 데리고 탐험. 아이들이 즐겁게 교과 참여해서 활동. 보상을 얻는다. 세 번째입니다. 활동 현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동 현황. 활동 현황을 누르면 원래는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내가 활동한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활동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제는 업데이트가 되어서 태블릿에서도 활동 현황, 내가 뭘 했는지 웹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는 제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한 내용이 뜨거죠. 1분 36초, 1번 선생님 하셨다, 누구 하셨다, 모든 내용이 뜹니다. 학생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10분 했다, 접속을 했다, 뭐뭐뭐 했다 이런 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볼 수 있고 이게 좀 좋은 점은 저는 소식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요 또는 잘 못하거나 보통이야 수준을 어머니 부모님께 알려드리기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 친구가 이것만 잘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이렇게 학습 현황을 스스로 학생과 부모님 네. 네네. 지금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슨 얘기죠? 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자기 현황을 보고 자기 수준을 체크하고 진단 분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직설적으로 우리 아이의 그런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똑똑수학 때 활용한 그 내용으로.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저희는 진단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원래 가정 중심 평가로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이 계속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마다 문항별로 정오답 현황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학생이 스스로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풀어보는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인공지능 마지막 추천 아니죠. 활동. 이제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 추천 활동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눌러보실게요. 인공지능이 처음에 추천합니다. 들어가면 지금 되는 지금부터 선생님도 시작해 계시고 볼까요? 이렇게 안 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되는 선생님은 누군가 진단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추천하려면 이 친구가 실력이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 2학년은 진단 평가를 사전에 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이 친구는 이게 좀 어렵네. 이거 나중에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알려줘야지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하지만 진단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뜨고요. 3, 4학년의 그 경우에는 진단평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3, 4학년은 탐험 활동을 여러 번 했다면 그 내용으로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언제 활용하냐면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수학 익힘제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진짜 남았는데 아이들이 뭔가 좀 더 자기 실력을 그런 좀 맞춤형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익 풀어라가 아니고 인공지능 추천 활동해라 라고만 해도 이 친구는 자기 1대1로 수준에 맞는 또는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끝까지 나옵니다. 단 어려운 점은 4학년은 3, 4학년 콘텐츠가 나오고요. 2학년은 1, 2학년 콘텐츠가 나옵니다. 3학년, 1학년은 본인 학년 콘텐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경우에 인공지능이
만약에 아직 곱셈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곱셈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했을 경우에. 인공지능은 단원별로 이 친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수감과 수화 연산의 어떤 능력 이런 능력을 체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 그냥 넘어가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인공지능 추천 활동은 우리 AI 코스웨어가 가장 바라는 맞춤형 선생님들이 모두 다 가지 않더라도 선생님과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내 아이에게 맞는 실력에 맞는 걸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해봐야 인공지능 되는데 추천 안 활동. 해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교과 교과활동 활동. 내용과 같습니다. 탐험활동, 교과활동 내용이 그 친구에 맞게 컨텐츠가 바뀌어서 나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출 탐험. 구출 탐험. 교과 활동. 네네. 구출 탐험.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진단평가를 봤는데도 갑자기 안 열리는 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3학년은 진단평가가 3개, 4학년은 5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고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하더라도 한 3분, 5분. 그죠? 보통 교과 활동을 보고요. 교구와 자유 활동으로 재밌게 진행을 하고요. 시간이 남을 때는 탐험 활동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단어를 익히게 하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았을 때는 인공지능으로 1대1 맞춤형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걸 더 많이 편성하셔도 되겠죠. 교구. 자, 이제 제일 재밌는 거 가겠습니다. 자유 활동. 누르겠습니다. 스피드 레이싱. 자유활동 지금 여러분들이 4학년으로 가입했다면 1, 2, 3, 4학년 활동을 다 보실 수 있고요. 1학년이라면 1학년만 보실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친구들이 좋아하게 생겼죠. 보시면 1학년에는 카드 4개, 뒤집기. 2학년 4개, 3, 4학년은 6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1학년은 스피드 레이싱이 덧셈과 뺄셈이고요. 2학년에는 3학년에는 4학년에는 분수의 스피드 덧셈과 뺄셈. 레이싱. 이런 식으로 같은 구조의 게임으로 그 학년에 있는 단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만약에 이 친구가 분수의 덧셈과 스피드 뺄셈 아직 안 레이싱. 배운 상태예요. 그러면 요거는 하지 않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요게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생선을 지켜라. 4학년에 생선을 지켜라. 생선을 이게 좀 지켜라.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숫자 힘드시면 1학년 생선을 지켜라. 생선을 지켜라. 생선을 지켜라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이 영상은 친구들이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선을 지켜라. 제일 처음에 게임 한번 보게 설명.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선을 해라라는 빼앗으러.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하기를 게임 누르면 시작. 강아지가 이제 고양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고양이가 이렇게 숫자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카드를 던져줘야 고양이가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가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끝까지 오게 된다면 중요한 가자미죠. 방금 가자미를 들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생명 있는 요걸 다 쓰게 되면 플레이가 종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만약에 내가 이긴다면 처음에는 초보죠. 초보, 중수, 고수로 올라가면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생선을 지켜라.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작. 좋아요. 왜냐하면 좀 긴박하더라고요. 5 빼기, 5 빼기, 5 빼기. 그냥 막 던져요. 4 막 던져요. 날라가. 아, 이거 아니네, 아니네. 아, 3. 이렇게 맞춘 친구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씨,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자유활동의 매력. 네. 안 돼. 네? 안 됩니다. 여기 똑똑수학 탐내 너는 고수부터 해. 안 되고요. 초보부터 바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디죠? 선생님 스피드 플레이했나 봅니다. 생선을 지켜라. 지금 여러분 받으신 아이디는 한 번도 플레이하지 않은 건데 아마 선생님 아이디는 제가 연습한다고 했나 봅니다. 게임
게임 자, 두 시작. 번째 게임 가볼게요. 짝꿍 카드 뒤집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게임 그 시작. 뒤집기, 짝 맞추기 같은 게임인데요. 이렇게 되죠. 같은 모양을 찾아보세요. 뒤집어지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쉽죠? 짝꿍 카드 뒤집기. 1학년에는 여러 가지 모양 시계, 짝꿍 2학년에도 카드 여러 가지 뒤집기. 모양 시간, 3학년에는 평면 도형, 4학년에는 분수와 짝꿍 덧셈, 카드 뺄셈에 대해서 뒤집기.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제일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짝꿍 왜냐면, 카드 뒤집기. 그렇죠. 4학년은 좀 하는데 짝꿍 카드 여기는 뒤집기. 수화 연산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보통 수화 연산 자유 활동 많이 하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 스피드 스피드 레이싱입니다. 레이싱.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스피드 레이싱 들어가시고 지금 해보십시오. 그래.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지만 한번 플레이를 해보셔야 아이들이 게임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화살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레이싱이기 때문에 터치예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나옵니다. 맞추게 되면 더 빨리 가고요. 틀리게 되면 연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가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고요. 시간이 다 끝나면서 가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전혀 여러분 봤을 때는 스피드 하지 않죠. 스피드. 그런데 특히 1, 2, 3학년까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 개인 활동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유활동 스피드 게임 해라 하면 둘이 딱 붙어가지고 시작 눌러서 막 눌러요. 그래서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네 라는 감각도 익히시는 게 수업하실 때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피드 레이싱. 자, 한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시고요. 네. 스피드 아니요, 레이싱. 점수를 말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유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활동을 먼저 시작해버리면 교과활동과 탐험활동을 그렇죠.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활동은 수업 시간에 하려면 정말로 친구들이 우리 반 온도를 올렸어요. 좋아 오늘 스피드 와 맨날 스피드 하면 스피드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이 잘 적용하셔가지고 수업 기술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분수나라 좋아하는 게 피자 가게. 바로 요겁니다. 분수나라 피자 가게. 원래는 이게 1, 2학년 때 있을 때까지는 4개밖에 없었는데 스피드 3, 4학년 레이싱. 오픈되면서 분수나라 피자 분수나라 가게와 청기백기가 청기백기. 생겼습니다. 여기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분수나라 피자 분수와 소수 이런 거에 똑똑 수학탐험대 매우 3학년 수포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게임 시작. 시작하면 랜덤 오늘 부엉이가 왔네요. 피자의 8분의 5판을 달래요. 중요한 건 처음에 우리가 2,000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2,000을 갖고 있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빨리 할게요. 이렇게 주면 1,000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분수를 빠르게 피자를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수업 시간에 생각했던 그 게임이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친구들이 밑에 분수의 개념이 이게 좀 둥분하는구나 몇 개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것들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경제를 좀 가르치는데 한 개 팔면 1,000원을 얻는데 한 개 잃으면 또 1,000원을 선생님 제가 잘못하면 1,000원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상점은 원가에 팔고 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 중수, 고수로 가면서 계속 활동할 수 있고요. 초보에서 중수 간다고 만약에 1,000원이 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돈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괜찮은 게임입니다. 분수나라 피자 청기백기. 자,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 좋습니다. 이제 뒤로 나가셔서 청기백기 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작. 청기백기는 쉽죠.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운데 더 추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초보, 중수, 고수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원에 있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수와 연산이죠. 수와 연산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 감각을 익히고 내 문제 해결력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풀어라 하고 쭉 갖다 주면은 이렇게 막 우리 어렸을 때 했던 학습지처럼 힘들어하지만 게임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재밌게 똑같은 문제도 더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프, 징검다리 해볼게요. 징검다리와 축구 게임 비슷하니까 게임. 축구 게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한 1분 드릴 테니까 축구 게임 한번 해보시고 혹시 다 되셨다면 다른 게임도 한번 눌러보세요. 게임 축구 게임은 시작. 요즘에 갑자기 이제 손흥민, 이강인이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을 야 얘가 손흥민이야. 분명히 얘는 고릴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손흥민 슛 이렇게 슛 패스라고 하면서 재밌게 합니다. 그럴 때 좀 떠드는 거는 저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3, 3은 9, 3, 1은 3. 그래서 39라고 하면 소리를 넣게 되죠. 보통 남학생이 좋아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고요. 점수가 기록이 됩니다. 하다가 혹시 친구들 모르면 다 설명해 주지 마시고 물음표를 눌러볼래? 라고 하면 이 화면에 대해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이 꼽셈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죠. 아이들이 싫어한다면. 하지만 자유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재밌게 하는 거는 혼자 플레이하면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되고요. 같이 모둠별로 대표가 나와서 전자칠판 앞에서 뭘 하던가 또는 나와가지고 시작해서 그걸 화면을 보여주던가 하면서 모둠 활동, 팀 활동으로도 자유활동을 재밌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똑똑 수학탐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찍어서 막 넣는 친구들이 문제죠. 이렇게 맞았어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결국 그래도 교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맞출 때까지 넘어가야 되지만 자유 활동은 목숨을 잃기 때문에 충분히 좀 걸러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선을 하고 나니까 생선을 생선을 지켜라가 지켜라. 괜찮죠. 귀엽잖아요, 그죠? 게임 시작.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구. 선생님 지금 28분 30분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좋네요. 교구. 교구에 한번 분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3교시, 4교시, 5교시에 수업을 구성하고 배우고 같이 사례를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교구예요. 똑똑 수학탐들 수업에 활용하려면 교과 활동을 보고 평가 활동, 차시 활동하고 탐험 활동해라. 이 정도는 개인 활동이지만 교구를 할 때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2가지로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 혹시 수모형, 1학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수- 걸 처음 레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막대. 개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막대부터 볼게요. 수막 눌러봅시다. 화살표를 이용하여 수막대 꼭 수막대를 들어가세요. 자릿값판 수모형 수막대가 거의 수막대. 비슷한데 뭐가 차이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화살표를 보세요. 이용하여 좋습니다. 수막대를 이동해 보세요. 수막대는 한 자릿수부터 세 자릿수까지 수 모형으로 나타내는 교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를 쌓았지만 청소를 안 해도 된다. 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구체적 조작기니까 아이들이 실물로 해도 전혀 실물도 하면서 디지털 교구를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효과. 우리는 효과라거든요. 효과. 이렇게 막 놀다 보면 자 100개가 3개야 몇 개일까? 당연히 위에 보이죠. 300. 이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리면 물음표가 됩니다. 자 볼까? 요거는 얼마일까? 네, 320 이런 식으로 가리는 버튼과 보이는 버튼을 잘 활용하셔서 친구들과 단체로 활동하셔도 되고요. 학생들이 한 개씩 쓰면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것들도 자립값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수모형에서도 수막대에서도 가능합니다. 수막대는 최고 좋은 게 주어진 수, 선생님이 칠판에 469 쓰고 그거를 만들어 보면서 100의 자리 몇 개, 10의 자리 몇 개 이런 게 가장 장점이 있고요. 수의 양감을 길러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수 개념 지도하실 때도 뭐 0.1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막 때도 재밌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수 맞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레켄넥. 레켄넥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수를 선택하여 레켄넥은 좌우로 제 생각에 이동해 수학의 보세요. 완벽한 교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8이다, 9다. 그럼 왠지 한 개만 더 주고 싶어라는 느낌. 7이다. 그러면 3개를 왠지 꼽으면 딱 10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수 감각이죠. 레켄넥은 10의 단위, 5의 단위 이렇게 끊어서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수감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모으기와 가르기 수업에도 좋고요. 더 좋은 10의 짝꿍수죠. 보수라고 하죠. 8과 2는 10의 짝꿍수, 뭐 6과 4는 10의 짝꿍수 이런 것들을 레켄넥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더해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빼집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화면을 바꿀 수가 있고요. 화면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은 교구를 레켄넥.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수를 영상이 선택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좌우로 이동하여 볼까요? 혹시 내가 수막 때 레켄넥 수막 뭐였더라 때. 기억이 안 나시면 구수를 영상을 선택하여 보시면 쉽게 좌우로 아실 수가 이동해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교구에는 이렇게 새로 고친 버튼이 있어서 지저분한 교구를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수색이 나중에 좀 이따 수업 준비하실 때 또는 거꾸로 수색이 다 가능하고요. 기준수인 5나 10에서부터 이어세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죠. 분수 세 번째입니다. 자리값 자리값판 판. 들어가 볼게요. 자리값판은 아까 보셨던 수 모형과 거의 동일한데요. 천의 단위, 만의 단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0의 단위, 1의 자리 이렇게 다 만까지 체크할 수 있고요. 수 모형, 수 막대로는 천의 단위까지, 만까지는 동전으로, 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막대기는 여기 천에까지밖에 안 되고요. 만까지 하려면 결국 10,000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막 올려보세요. 터치 말고 드래그. 태블릿은 터치.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 둘. 이거 되네. 선생님 저 처음 알았습니다. 맨날 드래그 있었는데. 수업 모형과 다르게 자리값하는 터치도 매우 좋습니다. 오늘 저도 배웠습니다. 자리값하는 수 모형으로 이제 100은 90보다 10 크다. 99보다 1 크다. 뭐 1000은 900보다 100 크다. 뭐 999보다 1 크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조작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폐 가치를 얘기할 때도 좀 처음 할 때도 좋죠. 이거 처음 이런 게 디지털 교구가 아닐 때는 다 종이 그거 잘라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시장놀이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시장놀이를 요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5만 원 갖고 있어요. 5만 원부터 출발해서 빼기도 할 수 있죠. 100원짜리야. 100원 빼고 사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양심에 맡겨야겠죠. 10칸 상자. 자, 이제 네 번째 시계. 시계입니다. 시계를 눌러보시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계 교구는 매우 훌륭한 교구고요. 아주 커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 10분 단위로도 움직이고 5분 단위로도 1분 단위로도 움직이고요. 30분, 1시간 단위로도 움직입니다. 왼쪽에 디지털 시계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읽을 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짝 활동으로 문제 내기를 한다면 이렇게 가릴 수도 있습니다. 가리고 내가 문제 내고 내가 맞추고 이렇게 짝 활동도 잘 할 수 있고요. 단 문제는 3학년은 시계를 볼 때 초까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초는 없습니다. 3학년은 활동하실 때 그냥 도입 정도까지는 쓰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고, 요거는 또 이제 좋은 교구로 다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침 다시 돌려야겠다. 그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래요 하면 다시 세팅이 됩니다. 교구, 시계 교구 만원주고 하면 매우 아이들이 훨씬 빨리 수학 시계를 읽을 수가 있는데 시계 교구 보통 한 3,000원 좀 하죠. 네, 디지털 교구로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 모형. 분수 막대. 다섯 번째입니다. 수 모형. 수모형 들어가 볼게요.
수 모형은 아까 했던 수막대 자립판과 수 좀 또 모형.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 모형을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덧셈을 하려면 이렇게 덧셈을 눌러놓고 얘랑 얘를 더하면 됩니다. 가리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쌓는다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확인 버튼이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면 쫑 이동하는. 그래서 원래 수 막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는 것다 하지만 요거는 자기가 10 차면 확인을 눌러야 넘어가니까 10 단위가 차니까 넘어가네 라는 거 훨씬 더 좀 빨리 볼 수 있고 덧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뺄셈이 중요한데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뺄셈을 누르고 여기 이렇게 만약에 111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9를 빼요. 그러면 이쪽 왼쪽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빼기. 그런데 9를 빼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뺐죠. 그럼 얘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8개를 옆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뺄셈과 덧셈. 지금은 여러분도 마우스로 하시기 때문에 좀 불편해 보이지만 아이들은 드래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옮기면서 더하기 빼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나왔으면 휴지통에 버리면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게 수 수 모형입니다. 모형. 자, 6번째입니다. 열칸 상자. 10칸 상자인데요. 이건 레켓넷과 같은데요. 레켓넷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고급 연산 전략 가르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칸 상자가 5칸, 10칸, 20칸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채워 넣는 거죠. 5개, 10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 연상 전략을 쓸 수 있겠죠. 뭐 2개를 빼고 그럼 2개가 딱 보면 팔이 2개가 모자라는 걸 눈에 보이기 때문에 레켓넷보다 훨씬 더 수의 양감을 보수 개념을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요거는 저는 거기에도 사용합니다. 3학년에 보면 표 만들기 같은 거 있죠. 표 만들기에 뭐 이렇게 사람 모양은 사람 큰 거는 뭐 100명, 작은 거는 1명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배울 때요. 그때 저는 요걸로 빨리빨리 하려면 빨간 거는 100명이다. 뭐 이거는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 만들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구는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낸다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활용 방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휴지통에 버리면서 계속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드래그해서 막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면 좀 더 많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칸 상자. 자, 갑시다. 숫자판. 이제 숫자판입니다. 숫자판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안내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안내 영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얀색을 누르면 가려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4에서 6 사이의 숫자는 뭘까요? 5입니다. 맞아요. 5다. 가릴 수가 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의 규칙이 뭘까요? 10씩 뛰어갑니다. 뒤에가 다 5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도 가능하고요. 색깔을 가능하고요. 홀수 짝수 가르칠 때도 매우 좋습니다. 50에서 옆으로 넘어가면 10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100까지 있는 숫자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가 활용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요거였어요. 숫자판. 친구랑 같이 2, 4 다시 잠시만요. 친구랑 문제 내는 거죠. 곱셈 2, 4, 8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누르면서 이렇게 친구랑 짝 활동도 재밌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 모형. 자, 7교놀이입니다. 칠교놀이. 8번째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죠. 칠교놀이. 7교놀이 들어가시면 요거는 이제 도형 관련해서 나오는데 7교놀이를 사실 좀 어려워요. 7교놀이를 갖다 주고 그걸로 만들어라 해도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디지털 교구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모양을 만들기는 매우 좀 어렵습니다. 다행히 예시 작품이 좀 나와 있고
예시 작품을 보면 힌트로 여러 가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턴 블록으로 하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저는 많이 활용하진 않지만 7개월놀이가 나왔을 때 만약에 우리 반에 없다 그러면 디지털 교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7개월놀이를 사면 요게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디지털 교구는 그렇죠.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좋습니다. 7교 놀이. 자, 여러분 12개 중에 분수 막대. 분수라고 적혀 있는 게 2개나 있습니다. 분수 원형. 그 3학년 수포자 분수 아까 막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분수 분수 막대는 막대. 굉장히 유용합니다.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네? 1이 2분의 1 반이네? 아니죠. 2분의 1이 1의 반이네?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면서 체크할 수가 있죠. 선생님 문제를 냈다면 내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확인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5분의 3과 8분의 1, 5분의 3이 더 크네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분수 막대만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8과 6을 비교하겠다. 이렇게 하면 2개만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분수의 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분수 분수 원형은 원형. 우리가 맨날 했던 그겁니다. 피자입니다. 피자. 아까 분수 막대가 똑같고 모양만 원형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다 눌러보십시오. 오른쪽에 누르면 없어진다. 이 정도만 알려주면 친구들이 충분히 3학년들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오보드. 지오보드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오보드 들어가 볼게요. 지오보드는 뭔지 다 아실 거고요. 이걸로 여러 가지 도형도 만들고 할 텐데요. 사용 방법을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갖다 놓고 계속 막 이렇게 선을 막 갖다 놓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지오보드는 고무줄이죠. 고무줄이라서 갖다 놓고 당기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당기면 됩니다. 처음에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알려드렸을 때 지오보드 계속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긴다는 개념을 아예 생각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의 합동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삼각형, 사각형, 집 모양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두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보드가 이제 돈으로 사면 이렇죠. 원형도 사야 되고 네모도 사야 되고 더 많은 것도 사야 되고 이 중에 뭘 사지? 아이스크림에서 뭐 담지 고민하다가 이거 담아야지 이렇게 담으시는데 여기에는 디지털로 이렇게 모양대로 다 제공하고 있어서 안 사시고 이걸 활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이런 교구와 이걸 둘 다 같이 활용하면 훨씬 더 배가가 됩니다. 자, 이제 모는 종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모는 종이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모는 종이는 캐리스에서 또 여기 개발진에서 매우 공을 들어서 개발한 겁니다. 점, 직선, 선분, 뭐 이렇게 반직선, 뭐 이런 원, 컴퍼스 이런 것들 다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단지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직선 그려야지 앞만 그래도 안 그려져요. 네. 처음에 무조건 점으로 찍고 직선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만약에 점을 찍고 직선을 그리면 색깔이 좀 다른 거 보이십니까? 색깔이 다릅니다. 선마다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서 친구들이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되고요. 반직선도 되고 다 됩니다. 원이 제일 재밌죠. 원은 이렇게 하게 되면 반지름, 방금 제가 찍은 점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건 컴퍼스죠. 컴퍼스로 찍고 나서 이렇게 돌리면 원이 됩니다. 내가 빨리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이렇게 선분이 되고요. 빨리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점들의 집합이구나. 물론 이거는 안 가르쳐도 되지만 그냥 좀 수술하면서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각형을 하는 방법이 좀 중요한데요. 다각형은 점으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점을 얘한테 찍어줘야 다시 4개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면 5번을 찍어줘야 다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이 점에 따라서 모든 선분이 이어지는 그런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는 종이로 활용도가 매우 높겠죠. 물론 손으로 모는 종을 가지고 하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컴퍼스 이런 것들 원을 많이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그려보고 지웠다가 그려보고 지웠다가 하려면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자유활동하면서 수모형. 1등하신 분한테 선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교구. 드릴게요. 자, 마지막 평가. 요거 평가 한번 보면 끝이죠. 평가에 여러분의 실력을 들어가면 확인할 수 사실 있는 똑똑 수학 평가랍니다. 탐험대를 1년 내도록 활용해서 계속 수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똑똑 수학 탐험대를 한 번씩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 평가의 차시평가입니다. 차시평가 1학년 1단원 여기 1차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실까요? 모두 다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평가의 1학년 1단원 1차시. 나타내는 수가 모든 2인 동물을 고르세요. 차시평가는 2문제씩 이루어져 있고요.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풀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차시평가를 누르는 순간 내 교사 화면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서 일부러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일부러 틀린 건데. 이렇게 보면서 아 친구들이 맞은 친구들은 너희들은 탐험 활동해라. 인공지능 추적 활동해라. 5번 학생이 좀 잘 모르네. 5번 학생 가서 뭘 모르는지 확인하고 피드백,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늘 공부를 잘 했는지를 아주 쉽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LMS 기능이죠. 그래서 차시평가는 웬만하면 수학 시간에 저는 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한 3분 남았을 때 거의 대부분 동그라미인데 한두 명이 이렇게 X일 경우 그 친구들 따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수시평가와 있는 단원평가 평가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평가와 단원평가 모두 다 단원평가 내용이고요. 만약에 1단원을 한다면 야구공의 이렇게 수를 10문제가 세어 나옵니다. 써보세요. 수시평가는 10문제 중에 7문제는 7, 8문제는 기초문제고요. 2, 3문제는 심화 문제가 나옵니다. 수시평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시평가를 단원평가로 활용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랍니다. 단원평가는 이렇게 좀 더 계산해서 훨씬 더 아이들이 실력을 더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시평가를 단원평가로도 활용을 한다. 단원평가와 수시평가 차이는 플레이해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하기도 있죠. 매우 좋은 그거죠. 친구들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또는 교장 선생님 갑자기 방송한다 그러면 저장하고 나가기 누르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활평가. 자, 그러면 거의 다 했고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들 화면입니다. 이건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요를 클릭하면 확인해요는 아이들의 지금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요를 클릭하면 학습 활동 현황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무슨 활동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우리 반 내용도 다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도 날짜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진단평가했던 내용 여러 가지 평가 내용들 다 볼 수가 있고요.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과정 수행 평가 결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 친구의 수준도 체크해 줍니다. 보통 70에서 60 사이에 막 들어오고 그런데 놀라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1학기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플레이하면 할수록 성적이 높아지거나 성취 예측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다 볼 수가 있고 차시평가는 매우 활용도가 높고요. 틀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만 다시 풀어라 라고 단원평가에서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하고 나가게 되니까요.
교과 활동과 우리 반 전체가 교과 활동 어디까지 했는지, 탐험 활동 어디까지 했는지도 선생님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LMS 기능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콘텐츠 수업 사례와 활용 가이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좋겠고, 이 내용들은 이어서 3교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하고 해당 교과 활동하고 차시평가로 아이들을 알려주고 자유활동, 탐활동 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적인 수업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야, 제가 1분 넘겼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배지를 2개 있는데 다음 선생님께 드려서 또 활동을 하실 때 더 많이 발표하시고 하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